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쓰기로 했다인데요. 이다감 작가의 죽음에 다정하지 않은 너에게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이다감. 1년 내내 무더운 여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여름은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계절이니까. 가장 따뜻한 계절에 다정하지만은 않은 글을 쓸 수 있어서 기쁘다. 우리는 항상 타인에게 다정하기를 강요받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다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뜨거운 온도에 온몸이 새카맣게 타버려도 좋으니까. 여름의 다정함이 사람들을 집 밖으로 꺼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럼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이다감 작가의 죽음에 다정하지 않은 너에게라는 작품입니다. 죽음에 대한 예산을 내본 적 있어? 내 죽음이, 내가 죽기까지의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내가 매달 받는 월급은 점점 죽음에 무뎌지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 죽음을 경시하게 되는 데 대한 수당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총합은 턱없이 모자랐다. 쥐꼬리만한 월급이란 건 이럴 때 쓰면 딱 맞는 말인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그 깨달음은 일상적으로 여겨온 일들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에 찾아온다. 죽음의 냄새가 퀴퀴하게 배어있던 병실에서 젊은 날에 나는 깨달았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눈을 감은 아버지의 머리맡에 서 있던 유가족들은 필요 이상으로 초연했다. 어쩐지 냉담했다. 그 태도에 고인을 대신해 상처 입은 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죽음을 형상화해 액자 속에 담은 듯한 네모난 병실에서는 슬픔의 기색을 찾기 어려웠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때로는 사람의 죽음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알았다. 내 눈은 곧 저들의 눈을 닮아가겠구나. 나는 저런 눈을 한 채 살아가겠구나. 타인의 죽음을 매번 저런 냉소적인 눈으로 맞이하겠구나. 죽음이 숭고하기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 모든 죽음이 타인에게 슬픔의 정서만을, 슬퍼할 여지만을 남기지는 않는다는 것. 여러 삶의 시작점이 제각기 다른 것처럼 산뜻한 죽음 역시 운이 좋았던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는 것. 별다른 노력 없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자들은 사실 가장 운이 좋은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 불현듯 찾아온 교통사고는 차라리 담백한 죽음을 선물한다는 것. 비운의 사고로부터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 아닌 불운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사람들은 알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 그 과정이 온전히 슬픈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죽음을 온전히 슬퍼하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참담한 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온전히 슬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권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변한다, 우스워진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던 사람이 삶을 갈망하게 되기도 하고 누구보다 삶을 공들여 살아온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 바위처럼 안팎으로 단단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리기도, 때로는 죽을 만큼 미워했던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한다. 내가 살아내던 삶은 죽음 앞에 초연해야 있다. 모든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뿐더러 진행이 안 되는 삶이었다. 죽음을 마냥 슬퍼할 수 없는 삶,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는 삶. 그게 내가 살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내게 죽음이란 일상적인 일이었다. 적어도 너의 죽음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날 새벽 어두컴컴한 길가에서 나는 너를 다시 만났다.
그건 내가 나를 떠난 지 꼭 6년 만의 일이었다. 마지막 만나던 날, 나를 향해 폭언을 하던 너는, 나를 부정하며 밀어내던 너는, 내가 한때 나보다도 사랑했던 너는 지금 의식이 없다. 온몸이 시퍼렇게 질린 채로 내 앞에 누워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내 새까만 속눈썹 위로 얇은 눈꺼풀이 굳게 감겨있다. 그 위를 비추는 것은 창백한 달빛뿐이었다.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았다. 나에게 죽음이란 그저 살아가다 문득 궁금해지는 일이었지만 대개는 성가신 존재였다. 내가 세상에 살다간 자취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조심했다. 혹여 세상에 티끌만한 흔적이라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행동을 신경 썼고 최소화했다. 언제부터는 일기도 쓰지 않았고 가끔 들어가던 SNS도 탈퇴한 지 오래였다. 핸드폰을 자주 초기화하는 습관이 있었고 되도록 가진 물건의 가짓수를 늘리지 않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기구를 들이지 않았다. 가벼운 소재로 된 몇 안 되는 옷을 번갈아 입었다. 나는 언제나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했다. 내가 떠난 자리가 누군가에게 짐으로 남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그런 내가 생명을 살리는 데 일조하는 일, 매 순간 타인의 죽음을 고려해야 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실 모순일지도 몰랐다. 그날은 모처럼 쉬는 날이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던 근무의 흐름이 잠시 끊어진 하루였다. 여느 휴일이면 그랬듯 나는 늘어지게 늦잠을 잤다. 나지막히 일어나 서점에 갔다가 공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모를 날씨였다. 춥지도 덥지도 않았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름으로만 꽉 찬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단조로웠다. 무심결에 목이 아파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무딘 하루의 한복판에서 나는 예고 없이 너를 봤다. 날이 전혀 춥지 않았는데 너는 혼자서만 코트 차림이었다. 목도리를 입가까지 끌어올린 채였지만 나는 너를 한눈에 알아챘다. 항상 반짝반짝 빛나던 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내 모습이 보일 만큼 투명하게 빛나던 내 눈동자. 내가 처음 문을 열고 나를 향해 걸어온 순간 내게서 쏟아지던 환한 빛과 내 머리 위로 내려앉은 가볍고 따뜻한 인사. 너 그거 알아?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던 내 눈동자가 얼마나 맑았는지. 어쩌면 내가 모르는 내 모습까지도 그만 그대로 담아내고 비출 것 같았어. 그래서 문득 내 두 눈은 어떤 빛을 띠고 너를 보는지 염려가 됐지. 내가 내게 보인 따스한 시선에 나도 답하고 싶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영 모르겠어서. 그래도 서툴게나마 내 마음이 내게 전해졌을 거라 믿어. 너를 자주 만날수록, 너와 점점 친해질수록 내 눈이 선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지. 삭막했던 내 시야에 따스함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는 게 늘 좋았어. 언제나 선하고 따뜻했던 내 눈빛을 담고 싶었는데. 그런데 너 왜 지금 그렇게 텅 비어버린 눈으로 홀로 걷고 있어? 화창했던 그날, 오래된 도화지의 모서리처럼 홀로 퇴색되어 버린 너를 봤다.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던 너는 지금 표정이 없고 혼자였다. 지금 입기에는 좀 두터워서 이미 옷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어야 할 코트의 깃을 빈틈없이 여민 채 너는 홀로 공원을 걷고 있었다. 온통 푸름의 색으로 물들기 시작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너는 마치 늦은 겨울의 그림자를 무겁게 끌고 다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용기가 생겼다. 혼자인 너를 홀로 독차지할 기회인 것 같았다. 온종일 이불 속에 파묻히고 싶었던 마음을 참고 외출을 감행한 내 자신에게 감사했다. 나는 너에게 다가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주인공이 매 순간 죽음을 고려해야 하는 일을 삼게 됐는데요. 어떤 계기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고 있을지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다감 작가의 죽음에 다정하지 않은 너에게라는 작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